1980년 5월 18일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던 그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광주로 떠나봅니다. 그리고 이 앞이 5.18 민주광장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시위를 하고 항쟁을 이끌었던 분들이 여기서 연단으로 사용을 하셨던 공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계엄령을 내리며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언론 통제로 인해 알려지지 않다가 독일인 기자에 의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을 기점으로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두환에 의해서. 우리가 휴교령이 내려지면은 학교 앞에서 10시에 보자. 학교 정문 앞에서 10시에 보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18일 아침이 되면 학생들이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했던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으로. 근데 18일이 또 일요일이었거든요. 학교에 갈 일이 없는데 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쫙 깔린 걸 보고 뭐 이렇게 좀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공수부대원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서 뭐 싸웠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돌도 던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문 앞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도청으로 가자, 빠져나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해서 전남대에서부터 충돌이 시작해서 이렇게 시내로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여기도 써져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 전남도청이고요. 그리고 21일 날에 이제 열심히 투쟁한 끝에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외곽으로 물러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민들이 22일부터는 상황실로 쓰고 도청을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 상무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시계탑에 관련한 이야기도 광장에 오면 많이 하는데 이 시계탑이 한번 그 신문 기사가 나요. 시계탑은 진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는데 그게 기사가 나간 뒤로 시계탑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랬다가 시민이 어느 날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다른 엉뚱한 장소에서 이 시계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옮기면서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5시 18분이 되면은 이제 시계에서 종을 3번 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광주 사람들은 매일매일 응원회를 듣는 네네, 지나다니면서 듣죠. 근데 이거를 그 12단 계엄 터지고 여기서 항상 집회를 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5시 18분에 맞춰서 행사를 잠깐 멈추고 다 같이 이렇게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그 12단 계엄 터지고 나서 여기서 계속 할 때 응원봉 친구들이랑 기수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전일빌딩입니다. 전일빌딩 건물 외벽을 보면 이미 바깥에서부터 총알 자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다 총알 자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가 시내였으니까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금남로 위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이었죠. 전일빌딩. 빌딩 이름이 전일빌딩 245잖아요. 근데 이제 245의 뜻이 그냥 여기 주소가 금남로 245다라는 것도 있고 국과수에서 밝힌 총알의 개수가 245개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 번호랑 좀 맞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245를 붙였다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건물 리모델링 되고 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국과수에서 추가로 이제 25개를 더 발견을 해요, 총알을. 너네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여기에는 245개의 증거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싹 다 보이거든요. 여기 사이에 연결다리 보이시죠? 네. 연결다리 밑에가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이 항상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시신들을 좀 늘어놨어요. 신원 확인이 된 시신들은 이제 상무관에 관에다가 테이프 덮어가지고 이렇게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검은 리본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었죠, 상무관. 여기가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보시면 길이 엄청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싹 금남로예요. 20일 정도가 되면 이제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이 원래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참상을 가장 많이 목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공수부대원들이 지나가는 버스 세워가지고 갑자기 올라타가지고 학생으로 보면 바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부상자를 태우고 가는 택시를 멈춰 세워가지고 너 뭔데 부상자 태우고 다니냐 이러면서 택시기사에서 때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끌어내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도 당연히 폭력에 노출이 됐겠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해서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아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면 아마 아실 건데 거기가 예전에 무등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무등 경기장에서부터 그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버스랑 택시를 각자 타고 이제 전조등을 딱 켜고 경전을 빵빵 울리면서 쭉 이 금남로로 쭉 들어옵니다. 그럼 도청까지 이렇게 쭉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음으로 그런 조직적인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21일에는 그 리어카, 시신 두구가 실린 리어카를 앞장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행진을 해옵니다. 그런 21일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시쯤에 여기 도청 스피커, 5개 스피커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그걸 신호를 삼았는지 어쨌는지 일제히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계속 두다다다 쏜 거죠.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단 발포가 있었을 당시에 앞에서만 쏜 게 아니라 이런 전일 빌딩 아니면 여기 그 당시에 있었던 높은 건물들에 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앞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시민들을 겨냥을 한 거죠. 평화롭게 지금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군용 트럭이 쭉 오더니 군인이 딱 내려서 나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문도 모르고 맞고 있었던 상황이 이 지금 평화로운 거리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게 18일.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에 최소 150명 이상의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80명 이상이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에 있으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의 부상 후유증으로 1980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일 빌딩 10층에는 이렇게 그 당시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전일 빌딩보다 높은 곳에서 쏜 총, 즉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5.18 헬기 사격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원입니다. 탄원을 감식한 국과수에서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자국은 공중에서 쏘자마자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전일 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공중 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소름 돋아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있는데 진실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여기 있던 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문을 열면 진실과 관련된 영상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북한으로부터 뭐 이런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라는 이런 문구가 저는 좋더라고요. 학생들만 운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흔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학생들은 거의 잡혀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더 주도적으로 그때는 열흘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헬기 사격 VR 컨텐츠인데 여기 적혀 있듯이 이제 5월 27일 여기를 향해서 헬기 사격을 하는 난사하는 그거를 VR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끼면 바로 나옵니다. 영상이 이 안에서 헬기 출동을 요청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는 정도. 그리고 여기 오면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윤상원 열사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일단 있고요. 우린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5.18을 실패한 승리였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사실만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 열흘간을 같이 버텼던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한 귀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 세상을 가능하면 그걸 재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동세상, 문명 공동체 세상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아마 기억을 하시려는 게 아닐까 싶고 또 그게 그런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절도나 범죄가 없었다는 그것도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윤상원 열사가 이제 우리 함께했던 열흘 동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또 남기셨었는데 하여튼 그 열흘 동안에 서로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마 계속 전해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의 역사는 비극이나 패배일까요? 5.18 광장과 전일빌딩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